수 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한 곳을 바라보며 연신 사진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독일의 자랑 아우토반의 교량을 폭파하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1년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대형 사고들, 수백 대의 차량이 엉켜버린 사고 현장에서 독일 국민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독일의 자랑에서 독일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아우토반 때문에 독일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5, 60년대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교통 선진국 독일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무엇이 있길래 독일 전문가가 이토록 충격에 빠졌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독일 교통연구원의 수석 연구원 한스 밀러입니다. 35년간 독일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며 아우토반을 세계 최고의 도로라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에서도 아우토반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도로, 잦은 유지보수, 환경 문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대형 교통사고까지. 이제 더 이상 아우토반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독일이 쌓아온 교통 시스템의 역사가 얼마나 긴데 한국이 우리를 능가했다고요? 60년대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도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교통 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을 읽을수록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도로연맹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도로 인프라 평가에서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의 교통 인프라 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보고서까지. 이런 평가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제 직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고속도로가 정말 독일보다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평가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출국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한국이 독일의 전통적인 교통 기술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배울 때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사례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인지 저는 반신반의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독일 교통부의 동료들에게 제 여정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웃음이었습니다. 한스, 자네가 돌아오면 아우토반이 여전히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주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예상은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입국 절차부터 제가 탑승한 공항철도, 그리고 서울의 도로와 교통 흐름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교통 시스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교통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독일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찬사가 아닌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세계적인 공항이라 자부하지만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첨단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동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이 불과 15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평균 5분 이상 걸리는 과정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공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다국어 서비스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열차 내 와이파이는 제 독일 스마트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43분 동안 저는 열차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속도로 달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의 IC 고속열차도 이 정도의 안정감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를 맞이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김민호 박사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차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전기차였습니다. 차에 탑승하자 김 박사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차량이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차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며 저는 또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이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주기를 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I 기반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다음 날 우리는 고속도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차들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정차의 돈을 내거나 이지 패스를 인식시켜야 하는데 여기서는 차들이 80km 정도의 속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량 안에 작은 단말기를 설치하면 무선으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고 특히 놀라웠던 건 보급률이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96.5%가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보급률은 고작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로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많은 고속도로는 노후화로 패인 곳이 많은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아스팔트가 매끈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CCTV를 통해 도로 상태를 감시하며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 위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운전자들이 교통 상황에 맞게 경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고속도로가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터널과 교량을 건설했는지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독일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의 도로를 건설했지만 한국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세계적 수준의 도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첫날부터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돌아보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에서 이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2년 쾰른과 본 사이에 첫 구간이 개통된 이후 아우토반은 독일 산업의 상징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국의 하이패스가 독일의 시스템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ETC 시스템도 90%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하이패스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김 박사는 하이패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할인을 제공하고 단말기 보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하이패스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사용자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량이 어느 차로로 진입하든 자동으로 요금이 징수되는 시스템으로 기존 하이패스보다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GPS 기반 요금 징수 시스템은 더욱 혁신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톨게이트 자체가 필요 없이 차량의 GPS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도로 인프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교통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시스템입니다.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하이패스 기술은 이미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터키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한국의 하이패스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획기적인 시스템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컬러 주행 유도선이라 부르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도로의 차선과 가장자리에 다양한 색상의 특수 도료를 사용하여 운전자들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흰색 차선과 달리 상황과 목적에 따라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도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 이 시스템을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5년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안전 시스템을 왜 독일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위험 구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통계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색깔 유도선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2% 감소했으며 특히 야간과 악천 후 시 사고 감소율은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주행하며 확인한 결과 색깔 유도선은 도로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멀리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나들목이나 출구 차로는 초록색으로 구분되어 운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급 커브나 사고 위험 구간에서는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유도선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의 깊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입니다. 일반적인 도로 안전시설에 비해 설치 비용이 낮으면서도 효과는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최고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자랑하는 안전시설입니다.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매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통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색깔 유도선 시스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휴게소는 그야말로 휴게소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휴게소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 마치 작은 쇼핑몰이나 테마파크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의 천안 휴게소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넓은 주차장,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까지. 이것이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인가 싶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 편의점, 카페, 지역 특산품 판매장, 심지어 약국과 의무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휴게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로도 붐비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종종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세정 시스템, 핸드드라이어, 심지어 화장실 내각 칸마다 비상 호출 버튼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또 다른 휴게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시설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유실, 어린이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 전기차 충전소, 샤워실, 수면실, 심지어 헬스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장거리 운전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휴게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지역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휴게소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부러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는 모두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분류해서 버리고 식사 후에는 식판을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는 등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독일의 휴게소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휴게소는 연간 약 4억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서비스 정신과 혁신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휴게소 모델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의 첨단 교통 인프라와 시설들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교통 문화와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인프라가 있다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운전자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 깜빡이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고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였습니다. 제가 김 박사와 함께 차량이 많은 도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접근하자 주변 차들이 일제히 길을 비켰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모든 차량이 질서 있게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긴급 차량을 위해 자신의 차를 비켜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측면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이 보행자를 위해 완전히 정지했으며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가 길을 건널 때는 더욱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교통 환경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 박사는 한국의 교통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첨단 교통 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을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고 승하차 시에도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통 철학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실제 도로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보행자 전용 구역, 자전거 도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강화된 안전시설과 함께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속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는 기술적 혁신과 시민의식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첨단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교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교통안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교통안전 개선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모델로 한국의 사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제 조국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문화에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철학,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과 인간의 조화는 독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교통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우리 연구원의 동료들을 소집하여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촬영한 영상과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들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교통 기술과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교통 기술이 이제 주요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기술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현재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첫째,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가 있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질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오늘날의 세계 최고 수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자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은 터널과 교량 건설 기술을 발전시켰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I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는 현상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서구 선진국들이 교통 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과 같은 신흥 강국들이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선진국들이 이를 배우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독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미래 지향적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갈 것입니다. 독일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이미 많은 면에서 독일을 앞서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 독일을 포함한 전통적인 교통 선진국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모든 교통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인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혁명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독일 교통 전문가의 놀라운 한국 방문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고속도로와 휴게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벌판에 비포장도로뿐이던 시절부터 오늘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교통 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성장,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